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강원책TV를 시청하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일보사 화천군 K워터 화천지사가 주관한 제1회 DMZ 문학상 입상작 모음집 중에서 특별한 수필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일촌 박장규 수필가의 작품 노병의 소원입니다. 먼저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노병의 소원, 박장규. 아버지는 올해 93이 되시는 6.25 참전 용사로 약관의 나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1월 춘천 파련대에 입대하신다. 아버지가 입대한 창군 초기에 38선 접경은 인민군의 준동과 내습이 빈번하여 끊임없이 교전이 벌어지는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가운데 얼마 후 육군 2개 대대 월북 사건의 주동인물이 되는 강태무 소령의 홍천 2대대에 배속된 아버지는 1949년 3월 인제 현리의 38선상 복주 개봉에서 인민군과 첫 전투를 기록한다. 그 결과 인민군 10명을 사살하고 순행시 기관포 2문, 장총 15정, 모포 30점을 도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인민군의 보복전에서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고 춘천 야전병원을 거쳐 서울 제2육군병원과 부산 제5육군병원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원대 복귀하는 고초를 겪는다. 부상의 후유증으로 1949년 11월 의가사 제대를 하고 귀향한 아버지는 6.25 사변이 발발하면서 군에 다시 복귀한다. 인제경찰서 관할이던 두촌지서에서 전투경찰 포반장으로 군과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연로한 부모님과 이미 처자식을 둔 2대 독자인 아버지로서는 고뇌 끝의 결심이었다. 제대 시에 군번과 1등 중사 계급을 부여받고 8연대로 돌아간 아버지는 이후 18연대로 편입되어 휴전이 될 때까지 참전하게 된다. 8연대는 아버지가 복귀 직후 해체되어 수도사단 18연대로 편입되고 그 후 3사단으로 편제되는데 이 18연대가 무적 백골의 신화를 창조한 그 유명한 백골 부대이다. 18연대는 말 그대로 6.25 전쟁 중 전투의 핵심 중의 핵심 부대였다. 아버지의 6.25 참전사는 18연대의 전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기계 안강 방어전,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 그리고 38선 돌파, 중공군과의 전투, 원산 철수, 일사후퇴, 인제 덕산 가리산 전투, 현리 철수작전, 가칠봉 전투, 949 고지 전투, 화천 발전소 사수작전 등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전투의 선봉에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전 손수 쓰신 6.25 참전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때를 현리 전투로 꼽으셨다. 6.25 전쟁 중 국군의 가장 치욕적인 패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현리 전투에는 육군 상군단이 중공군 공격으로 패퇴하며 예하 3사단 18연대도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평창 진부까지 퇴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18연대 2대대장인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의 중화기 중대 소속이었던 아버지는 후퇴 중 낙오되어 진부까지 이동하여 3일간 포위되었다가 아군의 진격으로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부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인제 덕산 가리산 전투 중 3군단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105mm 야포 40대를 파기하고 육박전으로서 정승화 대대장을 모시고
후퇴중 대대장은 낙오되어 지휘관을 잃었다. 부대는 흩어져 진부까지 후퇴중 굶어 죽은 병사도 많다. 진부에서 3일간 포위되어 군복을 버리고 바지 저고리로 갈아입었다. 민간인이 되었다. 3일간을 여우굴에서 먹지도 못하고 굶었다. 아군이 전진하였다. 나고병은 나고자 집결소까지 갔다. 부대는 강릉 양양 오세까지 갔다. 박병순의 오인은 실종보고 되었다. 중대장을 붙잡고 울다 모두가 울었다. 6.25 참전기 중에서 전황은 점점 더욱 치열해진다. 휴전협정이 본격화되며 한치의 전선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남북한 간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2등 상사로 진급한 아버지는 포반장으로 중부전선 부사구 고지 기습작전에 투입된다. 인제서와 가칠봉 전투 투입, 5사단, 3사단은 전멸하다시피 되었다. 우리 부대는 유엔군과 교대, 화천 구사구 고지 대함산 방어, 휴전 조약이 되다가 전장은 점점 치열하다. 1953년 7월 20일부로 2등 상사로 진급, 직책은 포반장으로 구사구 고지 기습작전 성공, 금성 화랑무공장을 받다. 휴전 직전 전투는 더욱 악화된다. 직책은 선임하사로 구사단 예비대로 대기, 전사자, 부상자 이루 말할 수 없다. 시체 옆에서 같이 잔때도 수차례 된다. 식사도 거기서 한다. 보급 수송이 안 되어 2, 3일 굶는 날이 많다. 화천으로 이동. 특명 3사 백골부대는 전군 결사대로서 화천 발전소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아 우리 부대는 최선을 다해 사수하였다. 6.25 참전기 중에서 1953년 7월 27일 아버지는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과 산화해간 영령들이 넋이 어린 대함산의 어느 고지에서 휴전을 맞는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절체절명의 순간들, 한강에서 낙동강으로 그리고 압록강까지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피어린 삼천리 강토의 이고지 전응선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전쟁은 끝났다. 포성이 그쳤다.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은 이루지 못한 채 아버지의 참전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다시 대함산 휴전 전 밤 10시까지 수십만 발 폭탄이 낙하되었다. 최후의 순간까지 살리라고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바짝 탄다. 물 한 모금 안 넘어간다. 휴전 드디어 살았다. 포성이 그쳤다. 조용한 밤이었다. 아침 전망을 바라보니 슬퍼졌다. 통일을 못한 채 휴전이 된 것이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6.25 참전기 중에서 아버지는 휴전 다음 해인 1954년 전쟁의 상흔을 지닌 채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다. 지금도 오른쪽 대퇴부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포탄 파편이 남아있어 평생을 힘들어 하셨다. 다행히 늦게나마 전상 군인으로 인정되어 보훈처로부터 연금 수혜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졌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서서 싸웠던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보살핀 보훈이었다. 90을 훌쩍 넘기신 참전노병의 마지막 소원, 그것은 먼 후일 천수를 다하시는 날 10여 년 전 먼저 떠난 어머니와 재하시어 현충원에 영면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못내 그리움이 스친다. 네,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1월에 입대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전장을 누비며 이 나라를 지키신 역전의 용사 이야기였습니다. 중상을 입어 의가사 제대를 했음에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전장으로 뛰어든 용기와 포화 속에도 후세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전장의 일기를 남겨둔 지혜가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수필 곳곳에 노병의 육필 원고가 있는 그대로 소개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과 용사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박장규 수필가는 용사의 차남으로 강원도청 홍천 부군수로 재임했으며 2012년 한국문인 수필로 등단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